이제 내년 4월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자 공천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텐데요. 일부에서는 공천 개혁이 좀 힘들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절차와 기준을 가지고 이런 공천 작업을 진행을 하실지 혹시 보관을 가지고 계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정한 공천은 이 정당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나라당은 공정한 공천을 하기 위해서 제가 취임한 직후에 바로 국민지향 그 공천개혁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그 지금 이제 거기서 특위에서 만든 안이 최고위원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최고회의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4월 재보궐선거가 끝나면은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서 말하자면 가장 공정한 공천 제도를 가장 개혁적인 공천 제도를 만들어낼 생각입니다. 네, 국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총선도 총선이지만 현 지도부는 또 다음 대선 후보들 경선 관리를 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정한 대선 후보 경선 관리에 또 그리고 대선 승리를 위해서 구체적인 노력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저는 이제 대표로서 당의 대표로서 이제 대선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공정하게 할 겁니다. 네. 누구에게 편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요. 공정하게 경선을 해가지고 훌륭한 후보를 선출하는 것, 이것이 저희 임무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제가 사심 없이 공정하게 경선 관리 업무를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한번 여러 후보들이 나와서 이렇게 정책 대안들을 많이 내놓는 그야말로 그 캠페인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렇게 분위기를 북돋우는 그런 활동도 하시겠죠. 저는 뭐 이제 많은 후보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경선에 많은 후보들이 저는 뭐 한 7, 8명 정도 후보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선 뭐 좀 중진들로부터 또 소장파에 이르기까지 많은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또 우리 한나라당 내에서만 후보가 나올 게 아니고 한나라당 밖에 있는 분들도 그 경선에 한나라당 입당해가지고 경선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다양한 그 문호를 개방해놓고 다양한 분들이 나와서 경선에 참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국민들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그는 성공한 경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양한 인재들이 참여해서 그야말로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우리 당의 후보가 탄생하게끔 그렇게 할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당면한 과제인데요. 다음 달 4월 27일에는 또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4월 재보선은 요즘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그 중에서 또 강원도 지사 선거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4.27 재보궐선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4.27 재보궐선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국민들에게 참 간절히 호소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사실은 대패했지 않습니까? 그는 국민들의 해초리를 맞은 거죠. 잘해봐라 이렇게 그렇게 해초리를 맞고 제가 이제 그 이후에 그 지방선거 끝난 이제 한 달 후인 7월 14일에 대표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7월 28일에 그때 또 재보궐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이제 한 석이나 두 석이라도 주시면 고맙겠다. 왜냐하면 워낙 그러셨죠. 지방선거에서 대패했기 때문에 그렇게 국민들께 호소를 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아스팔트에서도 무수히 절을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그렇게 해서 한 석이나 두 석이면 정말 고맙겠다고 했는데 5석이나 국민들이 주셨어요. 재보궐선거에서. 그래서 우리가 압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그런 욕심을 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들께서 지난번에 그렇게 많은 의석을 재보궐선거에서 의석을 주셨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힘을 가지고 경제 살리기 또 이런 국정에 전념을 할 수 있게끔 힘을 주신 겁니다. 이번에도 저는 그저 그냥 한 두 군데 정도 한두 군 한 두 군데 정도만 승리할 수 있다면은 정말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은 우리가 지금 강원지사 선거하고 분당 김해 선거 세 군데를 이제 대표적으로 하게 되고 그다음 구청장 선거가 있는데 저는 그 김해, 을, 분당 그리고 강원도 지사 선거 세 곳 중에서 두 곳만 승리를 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은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 곳 중에 두 곳 정도 하면은 일단은 한나라당에서 굉장히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겠네요.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그 필승 전략이 있다고 하면 또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시나요? 이번 선거를 전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 네. 우선 우리가 집권당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우리 후보를 뽑아주시면은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강원도 같은 경우에 야당이 도지사가 된다면은 아무래도 지역 발전에 힘이 들겠죠. 집권당이라야 그래도 강원도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권당에게 힘을 주셔서 그 지역 발전을 할 수 있게 그리고 그렇게 해달라 그렇게 호소하고요. 그다음에 뭐 분당이라든지 김해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로 힘 있는 집권당 후보를 뽑아서 그 지역을 발전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호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이명박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도 한 두 군데 정도는 이길 수 있게 좀 해주시면은 그 힘을 너무 패배하면 또 바로 레임덕에 빠져가지고 힘을 잃습니다. 힘을 잃고 나면은 그 손해는 결국은 우리 이제 국가가 국민들이 그 많은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 대통령이 또 한나라당 정부가 힘을 가지고 힘차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적절한 의석을 또 그 승리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주시면은 정말 감사할 일이죠. 예. 그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역 발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 집권당으로서의 책무를 느끼시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강원도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얼마 전에 대표님께서 강원도를 찾으셔가지고 직접 새로운 강원 창조 10대 약속을 발표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내용을 듣고선 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핵심 내용과 추진 방안을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10대 약속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강원도를 서울과 1시간 거리의 생활권으로 만들겠다. 말하자면은 강원도를 이제 수도권과 같은 1시간 거리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에서 원주를 거쳐서 강릉까지 1시간, 또 서울에서 춘천으로 해서 속초까지 가는 것도 1시간. 이렇게 되면은 강원도가 이제 서울과 1시간의 생활권으로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걸 조속히 이제 고속철이라든지 전철이라든지 이런 망을 완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해안, 그러니까 강원도 동해안을 이제 경제 자유구역을 만들 겁니다. 경제 자유구역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경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특히 원주의 의료 복합단지가 첨단 복합단지가 사실은 그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의료기기 생산 단지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각 지역마다 특화된 그 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강원도 경제를
자립 경제로 할 수 있는 이렇게 하는 것, 그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유치된다면 그 유발 효과는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력을 다해서 그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동계올림픽 유치는 그건 사실 야당의 힘으로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집권당과 그리고 정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해야 할 일인데 특히 집권당의 힘이 크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우리가 이제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집권당을 선택해 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반드시 유치해서 이제 다시는 강원도 주민들이 그 두 번 실패한 그 아픔을 이제 씻어드리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수건 사업들을 많이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 사실 강원도의 재정 자립도가 좀 낮은 편 아닙니까? 그러려고 하면 국가의 지원이 절대적일 텐데 그런 지원들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지금 그렇습니다. 주시는 거죠. 예, 강원도 경제를 그 빠른 시일 내에 자립 경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강원도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강화할 생각입니다. 하여튼 강원도 도민들께서 굉장히 기대가 크실 것 같습니다.